세계에 있는 수많은 보물이 우연치 않은 기회에 발견되곤 합니다. 대문 울타리 기둥석으로 쓰려고 주운 네모 반듯한 돌이 고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역사적 사료인 경우도 있고, 하수관을 매립하기 위해 땅을 파자 말도 안 되는 양의 귀금속이 쏟아져 나온 경우도 있죠. 이런 발견은 한국에서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정말 듣고 나서도 믿기 힘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의 영상, 우연치 않게 발견된 한국의 보물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때는 1978년 1월 6일 단국대 정영호 교수는 온달의 유적을 찾기 위해 경북 영주시와 충청북도 단양군 사이의 고개 중령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린 상태였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조사단이 오갔던 곳이었지만 별 성과를 얻지 못해 허탕을 치곤 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단양 읍내 뒷산인 성지산을 찾게 됩니다. 정영호 교수는 글자가 있는 기와장을 수습하면 맥주 한 병씩 준다 라며 학생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별 수확이 없는 듯 했습니다. 더군다나 간밤에 내린 눈으로 산은 하얗게 뒤덮인 상태였고 조사단의 신발은 진흙탕이 되었죠. 그러던 중 한 학생이 신발에 묻은 흙을 털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마침 직경 한 뼘쯤 되는 흙 묻은 돌부리가 지표면을 뚫고 노출돼 있었고, 학생은 신발에 흙을 털기 위해 이 돌부리를 이용하려 하죠. 하지만 고개를 숙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게 됩니다. 무슨 글자 같은 것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흙을 털어내자 눈에 띈 것은 클 대자, 그리고 정신없이 흙을 닦아내니 다른 한자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야전삽으로 5cm가량 얼어있는 지표를 걷어내고 맨손으로 긁어내자 30cm 정도 비스듬히 누워있던 돌부리가 완전히 노출되게 되죠. 이 비석의 정체는 진흥왕이 당대 충성을 바친 적성사람 야이차의 공을 표창했고, 후에 야이차처럼 충성을 바치면 호상을 내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단양 적성비였습니다. 당대의 문화 및 사회상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비석으로서 이 발견 소식을 들은 학계는 흥분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죠. 이후 이 비석은 국보 제198호로 등록되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신발에 묻은 흙을 털다가 국보가 발견되었다니, 내가 등산할 때 흙 털던 돌도 혹시... 때는 1963년 7월 16일 경남 의령 대이면 하촌리 마을 밖에서 도로공사를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마을 주민 한갑순씨와 큰아들 전병철 군이 품팔이를 나오게 되죠. 그들은 야산 비탈에 돌무더기를 파헤치는 작업을 1인받아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잡석 하나가 눈에 걸리적거리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를 곡괭이로 제치게 되었죠. 근데 거기서 작은 공간이 발견됩니다. 이를 심상치 않게 봤던 그들은 천천히 흙을 쓸어내리며 안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 안엔 현 시점 국보 제119호 로 등록된 금빛 찬란한 불상 금동영가 7년명 열의 입상이 누워져 있었다고 해요. 16.2cm의 높이를 가진 불상은 김인현이라는 제작 연대가 있는 가장 오래된 기념명 금동불로서 중국 부기시대의 양식을 받아들여 한국식으로 재해석된 한국적 조형미의 선구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라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진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견 신고를 한 강갑수씨 모자와 땅의 주인 전모씨는 각각 20만원씩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1963년 당시 쌀값이 한가마니에 2,800원이었으니 지금으로 따지면 약 1,4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때는 2009년 5월 11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리였습니다. 그곳에 터를 잡고 살던 주민 김원도씨는 자기 집 앞에서 성행 중인 도로개설 공사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하죠. 그때 김씨의 눈에 밟히던 자연석 하나, 크고 평평한 돌이 눈에 띄게 됩니다. 파낸 흙이 트럭에 모두 실려갔음에도 이 돌만큼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죠. 그는 이 돌이 화분 받침대로 제격이라 여겨져 며칠 동안 고민을 했고, 결국 무거운 돌을 낑낑대며 인근 아파트 담벼락 아래로 옮겨놓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 다음날 임시로 옮겨놓은 돌을 확인하러 갔는데, 그는 이 돌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새벽에 내린 비로 돌에 붙어 있었던 흙들이 씻겨져 나가 돌의 표면이 보이게 되었는데, 그곳에 낙서 같은 것이 보였기 때문이죠. 이를 비범하게 생각한 그는 이 돌을 신고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1500년 이상 된 비석이라 추정하게 되었고, 비문을 해석하자 5, 6세기 이 지역에서 일어난 수도권 분쟁을 해결하고 그 결과를 고지했던 판결문으로 추정된다 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포항 중성리비가 발견되게 되죠. 이 비석은 발견된 비석 중 가장 오래된 비석이라는 가치가 크게 투영되어 보상금 산정위원회는 이 비석의 가격을 1억 원으로 책정했고, 이 역시 발견 지점이 국유지였기에 발견자인 김원도 씨는 보상금의 반인 5천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화분 받침대라고 생각했던 돌이 1억 원이라니, 이거 잘 살펴보면서 다녀야겠습니다. 2009년 2월 초 수도검침원인 최순득씨, 그는 경북 경주시 동부동에 수도검침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 주택의 마당 수도가에서 큼지막한 돌덩이 하나가 그의 눈을 사로잡게 되죠. 생김새가 비상했기에 꼼꼼히 이를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돌엔 한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신고했고, 전문가들이 이를 확인해보자 200여 자의 한자를 확인, 한자의 서체, 음각한 형식을 살펴보니 경주 박물관에 있는 문무왕릉비의 아랫부분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돌의 정체는 조선시대 이후로 200여 년 동안 찾을 수 없었던 문무왕릉비에 사라졌던 조각 중 하나였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발견 당시 표면이 훼손되고 가장자리 등 일부는 마모가 심했지만 비문은 확인이 가능할 정도였기에 역사학자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현재 이 비석은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수도 검침원분과 집주인분은 각각 1,500만원씩 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찾다가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더라고요. 들려드리자면 이곳에서 계속 살던 집주인분 역시 이 돌에 적혀있던 한자를 보고 10년 전 관계부처에 신고를 했지만 그대로 무시당한 바 있다고 하네요. 이런 엄청난 보물이 보다 일찍 발견될 수도 있었다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수도검침원분의 눈썰미로 잊힐 뻔한 역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은 참으로 대단한 이야기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파편이 이만큼이나 더 있다고 하니 경주에 가면 돌들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제왕들의 무덤이 위치한 곳에서 멀지 않게 떨어진 능산리 고분군. 1990년 당시 이곳이 점차 정비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연유로 부여군청은 관람객들을 위해 넓은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고분군과 부여 나성 사이에 계단식 논들을 매입하게 됩니다. 1993년 12월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에 앞서 이곳에 매장되어 있던 문화재를 조사하게 되는데 1차 조사 결과 건물 터와 불타는 흔적, 금속 조각들이 나오긴 했지만 당장 주차장 공사를 막을 유물은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발굴단은 딱 한 번만 더 파보자며 군청에 요청을 하게 되었고 천운처럼 조사 기간을 조금 연장하게 되죠. 그렇게 작업을 이어가던 찰나 능산리 고분 북쪽에 있는 절터에서 작은 기와 조각들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무언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땅을 깊게 파기 시작했고 1m 정도 파냈을 때 불에 탄 흔적이 있는 기와와 뭔가 뚜껑 같은 것이 모습을 드러냈죠. 그들은 진흙땅에 물이 가득 찼음에도 물을 퍼내면서 발굴을 하게 되었고 결국 금속 조각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백제 문화의 아이콘 백제금동 대양로였습니다. 무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진흙에 잠겨 산소가 차단된 덕에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대형 향로였죠. 마당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한 백제는 남겨진 기록이 거의 없어 잃어버린 왕국이라 불렸으나 백제 문화를 오롯이 담고 있는 향로의 발견으로 1400년이 지나서야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금속공예 기술이 매우 뛰어난 나라이자 백제의 생활, 종교와 사상, 그리고 예술까지 섭렵한 나라로서 말이죠. 국내에서 발견된 금속 공예품 중 가장 빼어낸 기술로 만들어진 향로가 주차장을 만들다가 발견되었다는 점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때는 1973년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이곳은 신라시대 거쳐 왕릉들이 존재했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곳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광도시화하는 경주 종합관광계획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방치되어 있던 왕릉들이 정비되고 낡고 허물어진 도로들이 재정비되었죠. 또한 배수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이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하수관을 땅에 심는 작업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심기 위해 주변의 땅을 깊게 팠다고 하죠. 근데 작업을 이어가던 찰나 미추왕릉 인근 계림로 도로공사 현장에서 뜻밖의 유물들이 하나둘 발견됩니다. 그냥 발견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주변의 땅을 파는 곳마다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이를 심상치 않게 생각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신고하게 되었고 이곳의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죠. 그렇게 경주 계림로의 보물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55개의 무덤이 있었다고 하며 각 무덤마다 많은 보물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계림로 황금보검 들어보셨나요? 신라가 실크로드 교역로에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로서 동서양 문화교류의 한 단면을 알 수 있는 큰 역사적 사료가 있는 물건인데요. 이게 이때 발견된 물건이라고 하네요. 하수관을 심을 땅을 파다가 발견된 보물 무더기라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던 길이었을 텐데 제가 지나다니던 길에도 이런 보물들이 묻혀 있었을까 싶네요. 하나 정도 있었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더 많은 보물들을 조사했는데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우연히 발견된 대한민국의 보물은 2편까지 나올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해요. 뿅.